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You fade away. 오늘은 제가 이 깨닫고 수익을 벌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시간을 갈아 넣어서요 돈을 버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만들지 못합니다. 자, 이것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언제 깨닫냐에 따라서 이 성공의 여부가 가장 먼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살면서 근로소득이 전부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나가서 일해라, 띵가띵가 놀지 말고 밖에서 일해라, 이렇게 내 시간 일과 돈의 가치 일을 바꿔가면서 살아가는 방법만 주구장창 배우고 살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막 이러면 저도 학원 다 보내주고 싶어요. 학원 싹 다 보내고 원하는 거 다 시켜주고 싶습니다. 대신 아이한테 얘기를 하겠죠. 서울에서 네가 원하는 이런 상위 프로 대학에 들어가고 고위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상위 계층에서 업무를 시작해라. 대신 네가 이거를 할 자신이 없고 못한다고 하면 하지 마라. 어차피 거기서 거기다. 나는 너한테 그런 교육으로 나의 노후 자금을 탕진하기는 싫다. 차라리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리고 너한테 써야 되는 양육비 교육비를 우량 주식에다가 꾸준하게 넣어주겠다. 그리고 20살 때 그걸 너에게 주겠다. 그걸 네가 가지고 자본을 취득하던 비즈니스를 해보던 네가 그리고 싶은 거, 네만의 소유할 수 있는 거를 실행해봐라. 차라리 이게 좀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 부모들이 노후 자금으로 쓸 모든 돈과 부모들의 생명선을 갈아 넣어서 아이들의 사교육비에 지출하고 있는 추세이죠. 근로소득이 다라는 거를 꼭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근로소득보다는 자본소득과 사업소득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평균 직장인이 회사에 들어가면 처음에 초봉 받는 게 중소기업 연봉이 약 3천 정도라고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에서요. 그러면 월에 100만 원도 적금하기 힘들어요. 왜 100만 원 적금하기 힘듭니까? 여태까지 고생한 우리 부모님 좋은 것도 사드리고 싶고 용돈도 많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맨날 얻어먹었는데 친구들한테 술 한 번 나도 사고 싶고, 그죠? 남들 다 타는 차 그거 나도 좀 타보고 싶고, 이러면 소비력이 많은 나이라 모으기가 어려워요. 근데 막 열심히 적금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았습니다. 그럼 1년에 얼마가 됩니까? 1200,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볼게요. 현 수도권에 투룸 이상 되는 아파트들 약 평균 가격 5억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5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안 쓰고 안 먹고 아낀다고 하면 아파트 살 수 있어요. 단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안 아파야 돼. 내가 아프지 않고 50년 동안 일을 해야 합니다. 아프면 안 되겠죠?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두 번째 조건, 회사가 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매년 성장세를 그리고 있는 회사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사에게 내가 필요한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원하지 않아도 야근하고요, 처리하고요, 특근해야 되고요, 항상 회사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이 합니다. 아예 가능할 수가 없겠죠. 결국 우리는 철저하게 가난의 프레임에 설계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걸 하루빨리 깨닫고 우물 밖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우물 안에서 나오셔야 된다고요. 그래도 신성하게 피땀 흘려 번 돈은 근로소득이니까 이게 최고야. 그러니 나는 투잡, 쓰리잡 같은 것을 해서 미친듯이 해서 억대 연봉을 만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책이라 있는데 그걸 빗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 둘 다 직업은
무거운 물을 지게에 실어서 운반하는 일을 하였죠. 근데 A라는 친구는요, 물을 옮기는 횟수를 최대한 늘려 멋있는 집과 차를 사기를 원했습니다. 반대로 B라는 친구는요, 어떻게 하면 힘든 일을 하지도 않고도 물을 옮길 수 있을까? 이런 자동화 수입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루에 1시간 혹은 2시간을 포기해서요, 물이 지나갈 수 있는 파이프라인의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반대로 A는요, 보이지 않는 파이프라인 공사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왜? 남는 시간에는 힘든 일을 했으니까 술집에 가서 술을 먹으면서 하루의 피곤한 일상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파이프라인의 공사는 완료되어 B라는 친구는 무거운 물통을 운반하지 않아도 물을 옮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죠. 반면 A라는 친구는 이런 파이프라인이 없기에 지속적인 노동을 하였고, 무거운 물통 운반 때문에 온몸이 성한 데가 없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몸이 좋지 않아 여태 본 돈은 병원비로 탕진하며 비참한 노후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은 뭐 의사가 좋다, 변호사가 좋다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파이브라인 우아에 나온 책에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결국 물통의 물은 마르게 됩니다. 자, 의사는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나요? 돈이 들어옵니까? 들어오지 않습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결국 물은 마른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파이프라인만 공사를 진행해 놓는다면 일하지도 않아도 물이 콸콸콸콸 나오게 됩니다. 이런 우리 희속성이 있는 파이프라인의 작업을 선행해서 먼저 진행해 보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매월 고정으로 들어오는 월급이라는 마약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닥쳐올 재앙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죠. 자, 당장 내 시간을 갈아 넣어서 버는 돈은 신기루와도 같은 것입니다. 결국 내가 일하지 않아도 혹은 잠은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다면 결국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해야 하죠. 만약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욱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킬 게 많아지고요, 지출에 대한 양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면서 지독했던 가난은 우리 아이들에게 대물림 되게 됩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월급이라는 마약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뭐 영화를 보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해당 이미지는 영화 기생충에서 나오는 명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이 이거죠. 뭐 집이 지하라 일어나 있으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이 보여요. 발이. 저는 제 책에도 썼지만요, 지독한 가난을 겪으면서 어린 유년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둘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생충 영화에서 나올 듯한 반지하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로 인해 경제적인 여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자, 초등학교 때인가요? 학교를 가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가면 친구들이 제 근처로 오진 않아요. 왜 오지 않냐면요, 저한테는 항상 냄새가 났습니다.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다니니까, 안 빨고 그 옷 그대로 맨날 입고 다니니까. 그리고 제가 입었던 옷들이요, 그 인근 주변에서 어른들이, 남성 어른들이 버린 옷들이었어요. 그런 걸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오지 않았죠. 근데 막 친구들이 저한테 대놓고 놀리지는 못했습니다. 막 놀리지는 못했어. 왜 놀리지 못했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좀 덩치가 좋았어요. 그리고 좀 깡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친구들 비례해서 얼굴이 지금처럼 약간 노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함부로 놀리진 못했어요. 누가 그랬죠? 어려서 노안이면 커서는 동안이 된다. 이 얘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이 얘기만 믿고 살았습니다. 난 지금이 노안이니까 크면 동안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지만
처참하게 배신당했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그런 거. 어려서 노안은 그냥 늙어서도 노안이야. 전혀 동안이 안 돼요. 그러니 만약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요, 그냥 마음의 준비 단단하게 하세요. 그냥 노안은 노안이야. 계속 사는 게,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우선 저는 이렇게 살아왔기에 돈에 대한 무서움을 절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사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살았죠. 그리고 20대 중후반이 되어서야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근로소득은 절대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만들 수 없구나. 그래서 자본소득과 사업소득을 준비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본소득은 배제하고요, 사업소득에 치중합니다. 자, 여기서 사업은요, 근로소득과 똑같습니다. 절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나의 노동력이 없으면요, 사업소득 또한 수입을 벌지 못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음식점, 쇼핑몰, 편의점, 호프집, 레저 사업 등등 모든 사업들이 대표자의 시간을 갈아 넣어야지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근로소득보다는 사업소득이 퀀텀 점프가 가능해요. 레버리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을 고용해서 직원들의 시간을 제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퀀텀 점프는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그러다가 또 본인의 사업이 일정 궤도로 올라오면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거나 직원을 고용해서 일하지 않아도 수익을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은요, 제약사항이 존재해요. 뭐냐면요, 정해진 테이블, 정해진 서비스 장소, 정해진 트래픽으로 인해 한계점을 갖게 됩니다. 한마디로 직원 수, 테이블 혹은 온라인 사이트 등의 유입량으로 인해 기대값을 벗어날 수가 없죠. 또한 고정 지출 비용이 있다 보니까요, 간혹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이런 사업소득은 내 시간의 가치, 돈의 가치에 대비해서 내 시간의 가치와 돈의 가치를 1대 10 정도로는 바꿀 수는 있어요. 하지만 늘 그렇듯이 최악의 변수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독창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사업을 하여 한 달에 3천만 원 순수익 벌었어요. 3천만 원 순수익 벌었다고 쳐보죠. 그럼 다음 달도 혹은 다다음 달도 그 3천만 원의 순수익이 나오나요? 절대 장담하지 못합니다. 혁신을 추구하는 수많은 경쟁사들이 생겨나 대표자가 움직이지 않으면요, 그대로 도태되어 재정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생존을 위해 대표자는요, 더욱 많은 시간을 사업에 치중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 수익이 발생되면요, 회사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사용하게 되죠. 즉, 고용 직원의 확대, 회사 건물의 인테리어, 시설 장비 등의 업그레이드로 더 나아가 신제품 개발 및 시스템 구축 등의 비용으로 번 돈을 그대로 사업에 투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가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남는 게 없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무리한 사업 확장 및 시설 투자로 인해 재무의 건정성은 충분히 떨어지고요, 당연히 발전을 하지 못하니 경제력을 잃어 사업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결국 이 또한 근로소득처럼 내 시간을 갈아 넣어야지만 가능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건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자, 그럼 사업소득은 아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자본소득이죠. 이게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 자본소득은요, 돈의 개념부터가 아주 달라집니다. 1시간 일하면 돈을 받는 근로소득, 직원들을 고용해야 하고 사무실을 임대해야지만 돈을 버는 사업소득, 이런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냥 부동산은요, 소유만으로 매월 따박따박 월세가 들어오며
추 매각 시 지가 상승분에 따른 기대 차익도 얻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 돈이요 부동산이라는 곳에 취직하여 나 대신 열심히 일해 월급을 가져다 주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스펙이 쌓이면요 내 돈이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내 돈이 퇴사하게 되면 부동산에서 퇴직금이 나오죠. 뭐예요? 시세 차익을 거들며 내 돈은 더욱 가치가 뛰어난 부동산으로 재취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는 내 인생이 곱셈으로 바뀝니다. 플러스가 아닙니다. 곱셈으로 바뀌어요. 말도 안 되는 자본 수익을 얻게 되며 우량한 건물을 취득하여 그 어떤 소득보다 안정적인 월세 흐름을 세팅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산가의 길을 걷게 되며 당연히 사업소득의 파이프라인도 동시에 구축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 자산가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들만의 리그고 나와는 먼 이야기다 생각하게 되죠. 자, 그 이유는요 각종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가장된 이야기를 듣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10억대가 넘어갔다. 어떤 연예인이 건물을 샀는데 100억대더라. 서울의 땅값이 평당 1억을 돌파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와는 다른 얘기야, 먼 얘기야, 그들만의 리그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열심히 일만 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작은 종잣돈도 일하게 할 수 있는 부동산들은 너무 많습니다. 수도권 혹은 서울에서도요 3천만원 이하의 부동산을 매입해서요 수익을 나올 수 있는 부동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매입한 부동산들은 오히려 나보다 일을 잘하게 됩니다. 그렇게 발생되는 수입을 가지고 갈아타기를 통해 더욱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납니다. 한마디로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지역에 나만의 건물을 사서 건물주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아무도. 지금이라도 꼭 자본주의의 열차에 탑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타면 좋은가? 지금 투자해도 되는가? 지금 하합장이고 보합장인데 지금 고금리 시장에 지금 아무도 안 살 때 지금 해도 되는 것인가? 대장님 말 듣고 하고 싶은데 자본을 취득하고 싶은데 너무 고민된다. 지금 해야 될지 너무 고민된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죠? 자, 제가 딱 짚어드릴게요. 기차인데요. 사람들이 안엔 다 탔어. 안엔 다 탔는데 안에 자리가 없다 보니까 바깥에 천장에도 매달리고 창문에도 매달리고 앞에도 매달리고 사람들 엄청 많죠. 기차의 모습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삼성전자의 주식을 빗대어서 나온 이미지입니다. 사람들이 삼성전자 주가를 지속적으로 매입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살 때는 당연히 기차는 출발하지 않습니다. 단 사람들이 매수 심리가 줄을 때 당연히 기차는 출발할 수 있죠. 한마디로 내려야 출발한다는 겁니다. 내려야. 그냥 웃자고 만든 짤 이미지 같은 건데 묘하게 시장 심리를 잘 표현했습니다. 자, 부동산도 똑같아요. 남들이 다 살 때, 즉 거품이 올라갈 대로 올라갈 때는 절대적으로 싸게 사지 못합니다. 경매도 마찬가지죠. 일반 매매가와 비등한 낙찰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상승장에는 경매도 먹을 게 없어요. 다들 비싸게 쓰셔서. 하지만 지금은 좀 다릅니다. 금리도 좀 높고요. 부동산에 대한 보합장도 지속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로 인해 자산시장의 버블은 다 꺼졌어요. 싹 다 꺼졌습니다. 그리고 매수 심리 또한 상당히 움츠리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했을 때 가장 수익이 많이 나왔던 게 이런 때입니다. 남들이 다 위기다,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 국가 경제 위기 때, 글로벌 경제 위기 다양할 때, 남들 안 살 때, 그때 우량한 부동산을 살 때가 가장 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즉, 기차가 출발하기 가장 적합한 시점이라는 것이죠.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산은요, 쌀 때 사서요, 비쌀 때 파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부동산 경매로 가장 저렴하게 우량한 부동산을 취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방송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요. 한 길을 보고 같이 자본을, 우량한 자본을 소유할 수 있게 제가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면서요. 계속적인 우량 물건 추천으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자본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물이 마르지 않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일하지 않아도 물이 콸콸콸콸 쏟아나올 수 있는 우량한 파이프라인을 같이 공사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영상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건강하신지 궁금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한 3년이 아니라 한 5년 정도 됐네요. 한 5년, 6년 정도 된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조금만 더 내가 이거 조금만 더 사업이 궤도화되고 조금만 더 투자가 잘 되면, 아니면 조금만 더 하면 조금 더 잘해드려야겠다, 더 해드려야겠다, 이것만 하고 빨리 해드려야겠다, 그러는데 돌아가셨어요. 어떤 명언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통하는 효도가 있대요. 그 효도는 이 얘기입니다. 잠깐만, 조금만, 이게 아니라요. 지금 당장 전화하고 얼굴 보는 게 가장 큰 효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모든 분들은요, 부모님들, 할머님들, 소중한 사람들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 하고요, 이야기 나누고요, 얼굴 보고 같이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오늘 영상 끝나면 다들 전화 한 통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